1919년 3.1 만세 운동 이후 만주 지역에서는 조선 독립군들의 무장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조선의 독립 세력들을 진압하려는 작전을 펴게 되었고, 이때부터 만주 지역에서도 독립군과 일제의 충돌이 잦아졌으며 이후 숱한 전장에서 총칼을 부딪히게 되는데요. 신식 무기로 무장한 월강 추격대를 제압하기 위해 봉오동 지형을 이용해 독립군 역사상 위대한 승리로 기록된 봉오동 전투가 오늘 다뤄볼 실화와 영화 시리즈의 주인공입니다. 1920년 6월 봉오동 골짜기에 묻혔던 독립투사들의 이야기.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작중에서 류준열 배우가 동료들에게 유인작전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화면에 나오는 이 지도는 1920년대가 배경인 이 영화 속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도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박승길이라는 인물이 1945년 해방 이후 자신의 기억에 입각해 제작한 지도라고 합니다. 이는 무장 독립운동 당시 일본군과의 수많은 교전 중 삼둔자 전투에서 박승길이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지도라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독립군과 일본 측 군대의 무기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작중 독립군과 일본군 양측은 모두 소련제 모신나강 소총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독립군 측에서 쓰는 모신나강 소총은 당시 러시아 혁명내전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군단으로부터 다양한 무기를 보급받은 사실이 알려져 있어 실제 독립활동 당시 모신나강 소총을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군이 모신나강 소총을 쓰는 것은 고증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1905년에 생산된 38식 아리사카 소총이 그들의 주력 소총이었습니다. 작중에서 류준열 배우는 고지에 숨겨놓은 기관총을 파헤치고 일본군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하는 연출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봉오동 전투 당시에는 독립군들에게 기관총이 없었습니다. 영화 극초반부의 부비트랩 형식으로 일제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식량인 척 건네는 이 수류탄은 당시 일본에서 잘 쓰이지 않는 수류탄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일본 군인이 민간인을 해치려고 수류탄을 소비할 만큼 물자적으로 그렇게 풍족한 군대는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일제의 수류탄은 지연신관이 허술해서 부비트랩용으로도 못쓸 무기라고 평가되지만, 일본 군인들이 떠나고도 한참 뒤에 잘만 터지는 영화 속 장면은 의문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일본 군인들은 야간에 산속 위를 향해 조명탄을 사용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 일본군에는 조명탄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일본 해군 이외에 육군에서는 거의 사용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작중 일본 육군이 산포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봉오동 전투 당시 일본군에는 기관총 부대는 확실히 존재했다고 하지만 포병 부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영화에서 일본군들이 독립군들을 향해 산포와 야포를 사용하는 모습은 고증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봉오동 전투 이후 일본군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관총만을 가지고는 유리한 고지에 은폐한 한국 독립군들을 쉽게 물리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후 청산리 전투에서 포병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 독립군들에게 포로가 된 일본 측 병사 유키오의 계급과 출신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로로 잡힌 이 병사는 헌병 출신의 1등병인데요. 당시 일본 헌병은 상등병 계급 중에서도 근무 태도가 좋은 육군 병사들을 골라 뽑는 시기였기 때문에 헌병이라고 해도 최하 계급이 상등병이어야 합니다. 헌병의 복장으로 1등병 계급을 하고 있는 유키오의 모습은 영화적 고증 오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중후반부 독립군들은 야스카와 소자가 이끄는 월강 추격대에 수경지를 습격하는 연출이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한국 독립군들이 월강 추격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수경지나 주둔지를 습격했던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극적인 연출을 위한 영화적 호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봉오동 전투 장면에 대한 전개를 보면 독립군들은 매복한 상태였고 일본군을 유인하고 적정한 거리에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복조들의 움직임이 드러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기 전부터 너무 대놓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렇게 전술을 운영했다면 실패한 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봉오동 고지 능선상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거나 적이 어디서 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좁은 길을 일렬로 뭉쳐 이동하는 장면들은 실제 전투에서 행해졌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되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과 일본군 양측에서는 저격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이 당시 양측에는 저격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처럼 스코프가 달린 소총도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일본군의 저격총 도입은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반에 스코프를 달 수 있게 개조한 38식 보병총을 극소수에게만 배치한 것이 처음이었고, 영화 속 배경과 비교해보면 10년이 지난 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강 추격대대를 이끄는 인물이자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야스카와 소자는 그 마지막 부분에 독립군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 역사에서 야스카와는 봉오동 전투에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해당 전투에서 부상조차 당하지 않았고 멀쩡하게 살아 돌아가 후에 전투 사료로 활용될 만한 전투 보고서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유진열을 비롯한 독립군 몇 명이 아라요시 중위의 일본 육군 기병 몇 명을 언덕에서 유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라요시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독립군들은 거리상 어림잡아 100m 이내 정도로 보임에도 말을 탄 기병들이 두 발로 뛰는 독립군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연출은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독립군들이 사거리 밖에서 자신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당시 일본 육군의 제식 소총인 아리사카 38식 소총은 유효 사거리 366m, 최대 사거리 2377m인 점을 미루어 보아 연출적으로 의문이 드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 야스카와 소자는 호랑이를 한 마리도 아닌 여러 개체수를 잡아 가둬놓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시기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호랑이를 군사령관도 아닌 일개 소자가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있는 것은 너무 과한 연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극중 남영수비대에 의해 한 마을이 초토화된 뒤 독립군들의 급습으로 남영수비대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연출이 있는데요. 지나치게 일본 군인들이 허술하게 나오며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15세 관람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장면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충분히 일본군의 야만적인 면과 악의적인 모습은 다른 연출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렇듯 자기적인 연출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극중 최유화 캐릭터 또한 절벽 및 강으로 떨어진 후 육탄전으로 정규군이었던 일본 병사들을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연출 또한 앞서 이야기한 자기적인 연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영화를 보며 가장 큰 실소가 터졌던 장면은 바로 유해진 배우의 칼춤신입니다. 작중 유해진 캐릭터는 총은 못 쏘고 칼만 잘 쓴다는 설정이 나오긴 하지만, 중반부에서 보여주는 칼춤신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멀쩡히 있는 총은 쏘지 않고 혼자서 칼만 들고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쓸어버리는 장면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유해진 배우가 칼로 제압한 일본군 병사만 대략 15명에서 20명으로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칼을 들고 춤을 추는 동안 일본군 병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무리 수풀이 우거지고 시야가 가리는 상황에서의 습격이라고 하지만 총을 든 군인들이 칼을 든 인원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연출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유해진 배우가 일본군들을 모두 쓸어버리고 나니 뒤따라 나타나는 독립군들이었습니다. 극중 유준열 배우는 일본군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개활지 비탈길에서 그냥 지그재그로 뛰어다니는 게 전부임에도 다수의 일본 군인들은 한 발도 맞추지 못합니다. 이분들 군인 맞습니까? 또한 유준열 배우는 단독 유인작전에서 어깨 부분에 총 한 발, 봉오동 상촌에서 가옥 안에 숨었을 때 일본군이 가옥 굴뚝 안으로 투척한 수류탄 두어 발, 심지어 봉오동 계곡 안쪽에서 일본군이 쏜 3포 포탄에 맞아 멀리 날아가고 그 여파로 다리가 절단되었음에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그냥 아쉬운 연출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봉오동 전투 실화와 영화 비교 시리즈를 감상하셨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길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